사람을 끊었는데도 계속 지친다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있는 어떤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힘든 사람? 끊어라. 불편한 사람? 정리해라. 에너지 뺏는 사람? 손절해라. 그래서 끊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지칩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모르면 앞에 5가지도 오래 못 갑니다. 6단계까지 보시면 연결됩니다. 퇴근 직전 팀즈 메시지 하나 옵니다. 그 순간 집에 가는 길이 이미 무너집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 뜹니다. 읽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 재우고 겨우 소파에 앉았더니 친구가 전화해서 또 자기 감정을 맡깁니다. 오늘도 또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버텨야 하고 집에서도 무너지면 안 되고 직장인의, 부모의, 배우자의, 자식 역할까지 다 하고 있으니 작은 것 하나에도 에너지가 바닥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봅니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상사는 손절할 수 없고 부모님도 끊을 수 없고 학부모 모임도 어렵고 수십 년 이어온 친구도 갑자기 정리가 안 됩니다. 문제는 손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끊지도 못하는 관계에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내 에너지만 계속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건 손절 기술이 아닙니다. 끊지 않고도 내 평화를 지키는 심리 기술 6가지입니다. 6단계가 핵심입니다. 거기서 왜 당신이 반복해서 지쳐왔는지 드러납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만나고 오면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굳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가끔 부딪히고 가끔 서운해도 대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거리 조절, 후자는 조율. 이 구분이 없으면 평생 0 아니면 100으로만 삽니다. 끊거나 다 받아주거나. 그게 가장 피곤한 방식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가끔 불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가? 불편함은 조율하면 되지만 반복적 붕괴는 정상관계의 신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아도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다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걸 다 받아주는 건 성숙함이 아닙니다. 이건 과부하입니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차갑게 끊어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다릅니다. 경계는 당신은 들어오지 마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길게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례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 한도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허용 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이 갑자기 차가워진 게 아니라 예전처럼 무한히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허용했던 겁니다. 경계를 알았는데도 또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소용없었다면 문제는 경계가 아니라 반응 속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상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깐 얘기 가능하죠? 바로 답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답장 하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평정까지 같이 넘겨준 겁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습관은 예의처럼 보이지만 자주 당신의 하루 전체를 넘겨주는 방식이 됩니다. 압박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당신이 바로 반응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자기 리듬으로 끌고 갑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일 바로 쓸 수 있는 문장 3가지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답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정리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늘 바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차가워지는 말이 아닙니다. 늦게 반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당신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4단계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지칩니다. 설명하면 풀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칠 때까지 묻습니다. 직장에서도 설명하고 집에서도 설명하고 관계마다 해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감정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또 해명합니다. 결국 기운만 빠집니다. 설명은 관계를 풀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당신을 소모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더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반복되고 있어서 여기서 멈출게요. 이건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라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식의 대화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미 어긋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끊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대화 방식은 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지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같은 깊이로 열려 있어서 지친 겁니다. 문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출입 통제였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에 숨이 막히는 건 가족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채널에 아무 필터 없이 완전히 열려 있는 구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 열쇠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어도 모두가 내 가장 안쪽 방까지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오래된 친구, 친척, 이들은 각각 다른 거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까움은 만난 횟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내 가장 깊은 공간까지 들어올 사람은 아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억지로 끊지 않고도 훨씬 덜 지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 5가지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전부 연결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를 세웠는데도 또 무너졌습니다. 반응을 늦췄는데도 또 소모됐습니다. 거리를 뒀는데도 여전히 그 관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건 그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더 설명하면 달라지겠지.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달라지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이 기대가 살아있는 한 경계도 거리도 반응 조절도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보다 더 질긴 건 기대입니다. 사람은 멀어져도 기대는 마음 안에 남아 계속 에너지를 당신을 가장 오래 붙잡아 온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당신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멀어졌는데 기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늦게 내려놓는 건 상대가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희망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과 무방비한 사람인 것은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건 하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 대신 내 기준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당신을 지치게 한 건 늘 사람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퇴근 직전 팀즈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그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저녁 전체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림. 이제 그 알림이 당신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재우고 겨우 앉은 그 밤, 누군가 감정을 쏟아내도 이제 당신이 그날의 마지막 에너지까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딱 6가지만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무너뜨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
경계를 허용 한도로 쓰는 태도, 반응의 속도를 내가 정하는 능력, 무의미한 논쟁을 종료하는 기술, 접근 권한을 관계마다 다르게 주는 기준,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 대신 내 기준을 지키는 힘. 진짜 평화는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세상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된 채로 내 마음의 리모컨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겁니다. 누군가를 끊지 않았다고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고 반응을 늦추고 기대를 내려놓고 내 안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말에만 유독 오래 흔들리는지, 왜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는지, 그 심리 구조까지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평화는 멀어져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워서 지키는 겁니다.